사연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의 투자 사례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직장인입니다. 2014년 가평군 설악면의 다가구 주택을 매수한 사례인데요.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기대하셨던 투자자분입니다. 투자 금액은 당시 1억 6천만 원이었고요. 현재 시세는 14억 5천만 원입니다. 네, 50대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임대 수익뿐만이 아니라 시세 차익, 투자 목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좀 원하셨는데 결과는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 서울에 거주가 아니고 실제 또 투자한 내용도 바로 본인이 살고 있는 이 경기도 가평이신데 바로 이 가평 설악면의 이 다가구 주택, 요즘 다주택자로 인한 규제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했었는데, 자, 이게 2014년도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때 이제 요 매수하셨던 실투자 금액 기준으로 1억 6천만 원대고, 현재가 한 14억 5천. 자, 제가 볼 때는 아마 주택 하나가 아니라 이 통으로 된 아마 건물인 것 같은데,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통건물입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대지가 한 80평대.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설악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위치를 한번 놓고 보면 바로 이 북한강을 끼고 있는, 자, 이게 바로 이제 강변을 끼고 있는 요즘 말하는 레저 쪽, 특히 우리가 보통 이제 여름철에 성수기 때 많이 할 수 있는 레저 숙박용으로 아마 검토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자, 매수가가 4억 1,100만 원인데, 자, 대출 이때 당시에도 대출을 상당히, 요즘이야 좀 어렵습니다만 대출 끼고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대를 좀 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지 80평대의 지상 5층짜리인데, 자, 이분 이거 그냥 매수해 놓고 가만히 놔두신 게 아니라요. 이분 이거 1년 후에 바로 리모델링 한 1억 4,600만 원을 더 들여서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바로 그 내용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 자, 기존에 이거 지었고 이걸 보유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기가 북한강을 끼고 있고 레저 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아니면 단기로 임대 놓으면 임대 수익 괜찮겠다. 아마 이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어차피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호실별로 분양을 한번 또 계획을 했었다라는 부분인데, 자, 결국은 실패하셨습니다. 결론은 급매물로 나온 거를, 자, 이 가평에 계신 이분이, 자, 이 상황을 놓고 똑같은 절차를 안 밟고요. 이분은 바로 이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급매물인데 저가로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는 리모델링을 했는데, 자, 앞에 있는 사례처럼 그냥 임대를 혼자서 임대 놓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요, 바로 인접해 있는 휴양시설에 있는 전문 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바로 임대 쪽으로 같이 맞춰놓은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2014년도에 매수를 하고 1년 뒤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2016년 이후에 연 단위, 1년 단위 임대 계약으로 통임대를 하셨다는 게 전 소유자하고 좀 대비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이 실제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상당히 우리가 보통 펜션이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워낙 레저 쪽의 숙박시설이 아주 다양한데, 자, 이때 2014년, 2015년만 해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강변에 이 물놀이 시설들이 그때만 해도 많이 안 됐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여름철 되면 상당히 이 주말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동네다 보니까 이렇게 오니까 상당히 임대를 또 잘 하셨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한번 분석을 좀 일단 해볼게요. 실투자금 지금 기존의 매수가 대비 대출을 적용하다 보니까 1억 6천이 실제 매수가시고요. 자, 리모델링 1억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서 실제 총 들어간 게 한 3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셨냐면, 자, 바로 인접해 있는 레저 운영 회사에다가 1년 단위 임대 수익 6천만 원으로 연 단위 통임대로 해서, 자, 이 부분은요,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나오냐면 월 500만 원.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보증금이 5천만 원을 껴놓고 매달 500만 원씩. 근데 이게 매달 받는 월세가 아니고요, 1년치에 6천만 원을 받아놓고
관리도 이 해당 레저 운영회사가 하다 보니까 그만큼 좋은데, 자, 과연 이분이 이걸 처음부터 알고 갔을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자산관리 팁이 중요한 부분이, 자, 이 위치 자체의 입지 선정. 첫 번째는 바로 위치가 그러한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결과를 이쪽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거를 먼저 검토를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운영을 본인이 조금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 투자하신 본인이 직접 관리하시고 직접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요, 오히려 더 그 부분을 전문가 업체한테 오히려 위탁을 하거나 그런 데하고 조인을 해서 관리까지 넘기는, 좀 요즘 말해서는 전문 경영인이라 그럴까요? 이런 쪽으로 좀 위탁하는 쪽으로 갔다는 게 조금 더 앞서가 계신 분이고, 마지막으로, 자, 아직까지 이분 이거 매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처음에 사실 때는 분명히 이거 다가구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자, 현재는요, 이거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이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축물 용도별을 이거 근린생활로 바꿔버렸어요. 근린생활은요, 상감한 근린생활이 아니라 이거는 숙박시설로 바꿔놓으니까 아시겠지만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지금 이거 처음에는 주택으로 사셔서 분명히 다주택자의 규제에 걸려야 되는데, 현재는요, 규제하고는 전혀 이건 상업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월세 받아야 되고요. 자, 자본이 14억 5천만 원으로 지금은 자산이 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매도 차익까지도, 지금은 아직 매도를 안 했겠습니다만 매도 차익까지도 감안한다 그러면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보면 같이 잘 잡으셨는데, 자, 이게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레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또 급감을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이럴 때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라는 이런 방법적인 거, 제가 볼 때 이분 분명히 또 방법을 찾는 분입니다. 자, 우리 실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도요, 오늘 단기 투자해서 바로 시세 차익 보겠다라는 이 잠깐의 이런 생각은 조금 접으시고요. 하나를 사놓고 따라 보더라도요, 시세 차익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운영 관리 단계에서 어떤 전략으로, 그래서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자산 관리 컨셉 반드시 검토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이런 점 당연히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혹시라도 또 저러한 과거에 저런 물건 또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전화 주세요. 저희가 그럼 한번 상담을 좀 일일이 다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거나 또 앞으로 투자하는데도 이런 자산 관리 어떻게 하는지 당연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제가 1대1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